남편이 아내의 핸드백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25년 전 첫사랑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아내는 그 편지를 결혼 후에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남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마주한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입을 열었을 때 남편은 자신이 전혀 몰랐던 진실을 듣게 됩니다. 정혜수는 올해 55이 됐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일했고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내 김미정과는 28배 결혼해서 이제 27년째를 맞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부부만 남은 아파트는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혜수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평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다툼도 없었고 큰 사건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혜수는 그것이 그녀의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정이 친구 모임에 나간 사이 혜수는 청소를 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미정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가방이었습니다. 혜수는 별 생각 없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 졸업 앨범, 그리고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 혜수는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봉투 위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미정에게. 보낸 사람 이름은 강민호였습니다. 혜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미정이 직접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사귀었던 사람인데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혜수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봉투의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결혼하고 2년 후였습니다. 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결혼 후에 보낸 편지라면 왜 미정은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일까요? 혜수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을 읽어야 하는지 읽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짧았습니다. 미정아, 내가 보내준 사진 잘 받았어. 아기가 정말 예쁘더라. 내가 행복하다니 나도 기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나는 아직도 그날 밤을 잊지 못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 밤. 너도 기억하지? 민호가. 혜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날 밤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혼 후에 보낸 편지. 마지막으로 만났던 밤. 아기 사진. 모든 것이 맞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수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아들 정우는 결혼 후 1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날 밤이라는 것이 혹시. 혜수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미정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생각이 맞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27년의 결혼 생활이, 아들이, 가족이. 혜수는 가방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토요일 오후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수에게 평범한 날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날 밤. 미정이 돌아왔을 때 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고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미정이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혜수는 피곤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미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혜수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27년을 함께 살았는데 자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눈치채고도 모른 척하는 것일까요? 그날 밤 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잠든 미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26에 처음 만났을 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애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때 사귀던 사람이 있었다고, 졸업하면서 헤어졌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혜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미정은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남자와 정말 졸업하면서 헤어진 것일까요? 결혼 후 2년이 지나서도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의 관계였다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혜수는 아들 정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태어난 아들. 자신을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아닐까요? 정우가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요? 혜수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혜수는 미정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전화를 받을 때, 미정이 외출할 때, 미정이 혼자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수는 결심했습니다. 미정에게 직접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남자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강민호. 편지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혜수는 인터넷으로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같은 대학 동문회 명단에서 이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그 남자의 연락처를 메모했습니다. 만나서 직접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이 무슨 밤인지, 아들 정우가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혜수는 퇴근 후 바로 그 인쇄소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7년 만에 아내의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내 몰래. 인쇄소는 작은 골목에 있었습니다. 혜수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혜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인쇄소 안에는 기계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카운터 뒤에 서 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강민호 사장님이신가요? 혜수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혜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가 미정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미정은 이 남자의 어떤 점을 좋아했던 것일까요? 저는 정혜수라고 합니다. 김미정 씨 남편입니다. 혜수의 말에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계 소리만 인쇄소 안을 채웠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이가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찾아온 겁니다. 아내는 모릅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물어볼 게 있어서요. 민호는 잠시 혜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민호는 인쇄 기계를 멈추고 혜수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무엇을 물어보시려고요? 혜수는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안에 물건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날 밤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무슨 밤입니까? 민호는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 전 일입니다. 혜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정이와 저는 대학교 때 사귀었습니다. 3년 정도요. 졸업하고 헤어졌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헤어지고 2년 후에 미정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요. 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정이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만나자고 한 겁니까?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시 혜수를 향했습니다. 미정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한참을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혜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기뻐한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기쁘지가 않다고. 무섭다고. 혜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기쁘지 않았던 겁니까? 왜 무서웠던 겁니까?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혜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혜수는 사진을 받아 들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미정 옆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눈 밑에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완전히 숨기지 못한 멍이었습니다. 이건... 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미정이 아버지가 때린 겁니다. 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인어른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이네 집안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혜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 전에 미정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했습니다. 미정이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미정이를 때렸습니다. 어머니도 맞았고요. 미정이가 대학에 들어온 것도 집에서 도망치려고 그랬던 겁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미정이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미정이가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저였거든요. 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미정이 아버지가 우리 사귀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미정이를 또 때렸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로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미정이한테 같이 도망가자고 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내가 지켜줄 수 있다고. 그런데 미정이가 거절했습니다. 왜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미정이 아버지가 미정이한테 그랬답니다. 그놈하고 계속 만나면 엄마를 죽여버리겠다고. 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겁니다. 미정이가 저를 떠난 게 아니라 어머니를 지키려고 저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민호가 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혜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미정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정은 아버지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결혼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7년의 결혼 생활은 무엇이었을까요?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이가 저를 찾아왔을 때 미정이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기뻐해야 할 텐데 무섭다고 했습니다. 왜 무서웠냐고 물었더니 미정이가 그러더라고요. 혜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자기도 아버지처럼 아이를 때리게 될까 봐 무섭다고요? 자기 안에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요? 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정이한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내가 사랑받으며 자라지 못했으니까 너는 내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될 거라고. 폭력의 대물림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혜수는 민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고맙다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민호는 책상 위의 사진을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그게 미정이가 보내준 사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보내준 거예요. 행복해 보인다고. 예쁜 아기라고 답장했습니다. 혜수는 이해했습니다. 편지에 적혀있던 그날 밤은 불륜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미정이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하기로 결심한 밤이었습니다. 아이가 당신 아들 맞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미정이와 저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저는 그냥 미정이 친구였습니다. 미정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내를 의심했던 것이, 그 남자를 찾아온 것이, 모든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미정이는 좋은 엄마가 됐습니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혜수는 아들과 딸을 떠올렸습니다. 미정은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면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해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아주고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혜수는 그것이 미정의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한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네. 좋은 엄마입니다. 혜수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혜수는 인쇄소를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흐리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혜수는 차에 올라타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7년이었습니다. 27년 동안 미정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았던 것을, 첫사랑을 포기해야 했던 것을, 아이를 때리게 될까 봐 무서웠던 것을. 혜수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정이 왜 말이 없는지, 왜 혼자 오는지, 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혜수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미정에게 할 말이 있었습니다. 혜수가 집에 도착했을 때 미정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수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늦었네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혜수는 미정 앞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어디서? 옷장에서 찾았어. 혜수가 말했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를 만나고 왔어?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다 들었어. 그날 밤 이야기도. 당신 아버지 이야기도.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해야 했는데. 진작에 말해야 했는데. 무서웠어요. 당신이 알면 저를 떠날 것 같아서. 혜수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떠나? 혜수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맞으면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때렸어요. 엄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내 아이를 때리는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결혼하고 당신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더 무서웠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 앞에서 내 추한 모습이 나올까봐. 내가 아버지처럼 변할까봐. 혜수는 미정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 아이들한테 단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잖아.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일 참았어요. 화가 나도 참았어요. 손이 올라가려고 하면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몰라요? 알아. 혜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혜수의 말에 미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당신이 미안해요? 27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왜 혼자 우는지, 왜 가족 이야기를 안 하는지.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어. 미정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수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물어볼게. 혜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들면 말해줘. 혼자 울지 말고. 나한테 기대도 돼. 미정은 혜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미정은 남편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숨기고 있던 모든 것을, 참고 있던 모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혜수는 아내를 안고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옆에 미정이 자고 있었습니다. 밤새 운 탓에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혜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커피를 마시며 지난 밤을 떠올렸습니다. 미정은 밤새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아버지에게 맞았던 일,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첫사랑을 포기해야 했던 날, 결혼식 날 아침에도 울었던 것, 아이를 가졌을 때 기쁘기보다 무서웠던 것, 매일 아이들에게 화가 날 때마다 자신과 싸워야 했던 것. 혜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정이 27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무게를 나눠지지 못했던 것이 미안했습니다. 미정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커피 향기에 잠이 깼나 봐요. 혜수가 미정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혜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한테 말해줄 거야? 미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려?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좋은 엄마가 됐는지.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이들은 몰라도 돼요? 아니. 혜수가 말했습니다. 알아야 해. 정우도 나중에 아이를 가지면 알아야 해. 엄마가 어떻게 대물림을 끊었는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혜수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매일 자신과 싸우면서
아이들한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 당신이 나는 그걸 몰랐어. 이제 알았어. 미정은 혜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믿어줘서. 혜수는 아내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7년 만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숨기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혜수는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고. 서로를 알아가는데 27년이 걸렸어도 괜찮다고.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고. 미정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아침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 27년 전 결혼식 날. 두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